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곳곳의 투쟁 소식을 전해주는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홍명교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교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감기 걸리셨습니다. 네. 코를 조금 훌쩍거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시아팟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이번에 좀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어요. 홍명교 활동가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아니 발간 보름 만에 2쇄를 찍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1쇄를 조금 찍어가지고.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네. 세 수를 눌러가는 거지. 조금씩 네. 해서. 농담이고요. 심지어 베스트셀러 딱지도 붙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뭐 되게 관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 그 검색하면은 책 이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책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뭐 어디 조금 팔리면은 그렇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나는 그래서.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붙어 있는 게.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 10만 권은 팔려야 베스트셀러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000권 넘게 판 건데 네.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쪽 서적들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회과학, 있지 않을까? 인문학 네, 그런 네. 책들이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문사회 분야 사회 서적은 1만 권 정도면은 베스트셀러가 붙는다고는 한다고 해요. 네. 네. 근데 뭐 한참 멀었는데 아마 이제 초반부에는 좀 신문에 이제 서평 기사도 실리고 이랬거든요. 한겨레, 경향, 네, 뭐 네. 중앙일보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덕택으로 좀 이렇게 초반부에 좀 팔리다 보니까 이제 어허. 하루 이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네. 아마 10,000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맞아. 네. 요즘은 책도 많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참여연대 회원분들이 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드디어 홍보를. 네. 그 책 이름이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또 왜 썼는지 저자인 홍명교 활동가에게 오늘 들어보려고 하고요. 북토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홍명교 활동가님 그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부제가 붙었죠.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그 전까지는 노동조합이랑 이제 사회운동 단체에서 상근 활동을 하다가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뭔가 슬럼프도 겪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베이징에 갔거든요. 1년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그 해에 베이징 가 있을 때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교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이제 뭐 학생운동가들 뭐 페미니스트 노동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생운동가들이 그 해에 굉장히 많이 잡혀갔거든요.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메인으로 하는 책이고요. 근데 뭐 책 자체는 그 스타일 자체는 제가 좀 기행문 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사적인 이야기들도 좀 있고 나는 왜 베이징에 갔나 갑자기 맞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이제 뭐 사적이면서도 굉장히 사회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형식을 좀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책입니다. 저희가 명규님하고 몇 차례 녹음을 했는데 명규님의 네. 과거에 대해서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방금 네.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노동조합이랑 사회운동 단체들에서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죠. 네, 원래 이제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고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수리기사들 이 처음 이제 노동조합 만들었을 때 뭐 한 1,500명 정도 이제 대규모로 가입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열심히 활동가로서 연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상근 활동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몇 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그때 뭐 최종범 열사, 연모성 열사 이런 이제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삼성이 워낙에 이제 무노조 이게 워낙 심하니까 노조 탄압이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뭐 그런 힘든 시간도 거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운동 단체 상근을 할 때
좀 그때도 이제 그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좀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좀 나가 떨어질 것 같다. 좀 나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딱 그때 삼꺽이어가지고 30대 꺾일 때여가지고 삼꺽. 네, 34, 30 이럴 때라서 좀 이제 뭐 그런 그때쯤 되면은 사실 활동가가 아니라 그래도 누구나 그런 고민 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다들. 맞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한번 좀 정지 버튼을 누르고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냥 쉬는 것보다는 중국어라도 배워야겠다. 왜냐면 이제 활동가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 뭐 일본어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중국어 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공략할 거예요? 이게 블루오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활동을 그만둬도 중국어라도 좀 할 줄 알면 그래도 뭐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있어가지고 먹고 살 것까지. 네, 그래서 그냥 갔죠. 근데 이제 하던 버릇이 있어서 거기 가서도 좀 그런 분들을 만나러 다녔던 거죠. 네. 명규님은 원래 영화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한예종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 그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노조하고 사회운동단체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지치기도 했고 네. 상도 많이 받고. 영화는 했다고 하기 어렵죠. 그냥 영화 학도. 영화 학도였고 영화 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영화를 찍었던 건데 사실 근데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은 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하는 사람들이랑 운동권이랑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점이 비슷해요?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으로도 좀 비슷한 게 많고 술 먹는 것도 비슷하고 술 많이 먹고 막 그쵸. 그런 소주 많이 먹고 이런 요즘 것도 활동가들 술 별로 안 먹어요. 근데 그렇죠. 저도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네, 그랬군요. 그래서 중국행을 선택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만난 친구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활동가들, 네. 시민단체 활동가들 같은 네. 분들을 네. 만났는데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중국에 시민단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근데 중국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도 사회단체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등록된 NGO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등록된 단체들은 주로 이제 환경 단체들이고 맞아요. 저도 환경단체 쪽 활동가 한번 만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등록 단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참여연대 같은 단체는 등록할 수 없죠. 없죠. 그냥 그렇군요. 잡혀가죠. 없고 근데 이제 등록되지 않았고 그냥 어떤 일종의 결사단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뭐 꼭 불법이라도 하고도 할 수 없고 또 합법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걸리기 전까지 활동하는 거네요. 안 찍히면 하는 할 수 거고 있고. 아니면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민간 좌파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민간 좌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민간 좌파를 따로 공산당 당원이 아니니까 당원이 아니고 어떤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이고 비판적인데 어쨌든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노동운동도 있고 환경운동도 있고 네. 여성운동도 있고. 맞아요. 저는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면 명교님은 그 활동가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만났는데 마침 또 자스커지 투쟁 이야기가 거의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 투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 투쟁이 사실 현재 중국 사회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명교님의 책을 봤을 때는. 그래서 자스커지 투쟁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최근 201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사회운동 전반을 놓고 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국에 이제 노동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쵸. 광둥성이나 후젠성 이쪽이 이제 그쪽 제조업 공장들이 많은 데인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이쪽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파업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첫 이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큰 파업이 이제 2010년에 있었던 그 난하의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 있었던 파업인데 이제 뭐 몇만 명 규모인데 여기는 뭐 파업이 어떤 법적으로 딱 규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우리 영화 그 파업 전화의 첫 장면처럼 그냥 일을 다 같이 멈추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파업인데 그게 이제 그 파업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그 연쇄적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제 많은 공장들에서 연쇄적으로 파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꽤 많이 이제 승리도 했고 임금도 꽤 많이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0년대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자생적인 어떤 노동 운동이 굉장히 큰 규모로 생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규모 중국 얘기할 때 규모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광둥성 한 지역만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광둥성 총공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회는 이제 노동조합이죠. 네. 뭐 홍콩이나 대만, 중국은 공회라고 부르니까. 근데 총 공회 조합원 수만 해도 2,700만 명이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네. 수준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 운동가들이 많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이 2013년에 집권한 이후에 이 노동 운동 자체가 어떤 중국 공산당의 그 통치 엘리트들한테는 좀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파업도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15년, 16년 지날 즈음부터 이게 좀 노동운동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년 전에 소개했던 흉년 집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다큐인데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소개하는 사건이 있고 그걸 거치면서 좀 어느 정도 위태로워지던 시기가 이제 2018년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중국 광둥성 선전이라고 인구 1,400만 명짜리 엄청 큰 제조 도시에서 자스커즈라는 뭐 영어로 하면은 제이식 테크놀로지라는 공장인데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용접기를 만드는 그 기업 중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너무 뭐 일상적으로 욕설도 많이 듣고 뭐 점심시간에는 공장 운동장에서 구보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하니까 이제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거죠. 급여도 작았겠네요. 네, 급여도 정말 작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공회를 만들려고 지역 공회 사무실에 가서 우리도 공회 만들고 싶다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가입서 받아가지고 모아서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너네가 지역 그 선전시 공회 산하의 기업 공회로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걸 모아서 가져갔더니 마침 회사에서 미리 알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알박기 노조처럼 자기들이 어용 노조 같은 걸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등록을 갑자기 안 받아주는 거죠. 거기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다가 그 주도하고 있었던 노동자 대표가 해고가 됐어요. 두 분이.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안이 굉장히 커졌고 이분들이 이제 해고될 때 용역 경비들을 동원해가지고 공장에서 엄청나게 구타를 해서 이제 내쫓은 거예요. 그게 이제 2018년 7월 초였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노동운동가들이나 노동자들 그리고 같이 원래 이제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공장 동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시위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막 시위를 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29명 잡아가고. 네. 29명 잡아가니까 더 많이 가서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여차여차해서 좀 풀어주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마침 여름 방학이니까 그 중국에도 학생 운동이 이제 있거든요. 네.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 베이징의 뭐 베이징 대학이나 뭐 베이징 어원 대학이나 뭐 이런데 난징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분들이 여름 방학에 뭐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뭐 노동자 뭐 투쟁 연대 뭐 이런 것처럼 같이 간 거예요. 티셔츠도 맞춰가지고 입고.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공안 당국이 얘네는 다 정리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7월 말에 한 차례 이제 진압을 당했고 또 8월 말까지 어쨌든 버티면서 계속 시민 선전전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8월 말에 주동자들을 다 주도한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학생들까지. 네, 학생들까지 잡아가면서 이제 뭐 여름 방학이 그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여기 이제 참가했었던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대학생들이었는데 이 10개 대학 대학생들이 활동했던 어떤 근거가 되는 동아리들이 뭐 등록 취소가 되거나 네. 뭐 활동 금지를 당하거나 대학 당국에서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학생운동 탄압으로도 이게 전이가 되고 나중에는 이 학생들까지 다 잡혀가고 뭐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스케줄로 따지면은 2018년 한 6월부터 해서 2019년 한 5월까지 1년에 걸쳐서 한 132명이 체포가 되는 사건을 통틀어서 이제 자스커지 사건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럼 이 자스커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다 같이 대규모로 잡혀간 이후에는 이렇게 네. 대규모 공장에서의 시위가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건가요? 시위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업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를테면 아이폰 만드는 하청 공장 페가트론 같은 데서도 파업이 있기도 했고 이런데 이제 약간 색깔을 달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목을 세계 언론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이게 단지 임금 투쟁이 아니었다는 점. 네.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의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나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거였고 이제 첫 번째 요구 자체가 민주노조 요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입하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 기업의 이 공장의 노동자들 스스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율적인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하고 싶다. 이런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나 어떤 해고가 됐을 때 이거에 뭐 맞서서 싸우는 거랑 좀 다른 거죠. 맥락이.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분류하면은 이제 임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를 경제투쟁이라고 얘기를 이제 노동운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경제투쟁. 네. 근데 이거는 좀 정치적인 투쟁인 거죠. 노동자들이 하는 정치적인 투쟁.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다르게 위험하게 본 것 같고 중국도 되게 정부 자체가 그냥 놔두지 않은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학생운동가들이 대규모로 연대도 왔고 실제로 또 알고 보니까 이 공장에 학생운동 출신 가들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활동가들이 내려가서 공장에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 파업을 하다가 잡혀가면은 사회 질서 교란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여기 핵심 몇 명은 국가 전복죄예요. 혐의가 이게 정부 그 경찰에서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게 보고 뭐 징역 5년씩 뭐 이런 식으로 때려서 일 정도로 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건들과 좀 질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파업들이랑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규님이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쓸 당시, 그러니까 쓸 당시가 아니죠. 쓴 건 지금이 그때부터 쓴 거고, 네. 그때 이제 베이징에 가셨을 때 되게 많은 활동가들을 만난 경험이 담겨 있고, 네. 거기서 만났던 활동가들이 많은 수가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인 거 맞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나와서 가택연금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가택연금이 밖에 못 나가요? 예, 밖에 못 나가고 연락을 못 하죠. 인터넷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답답하겠네요. 예, 저도 이제 뭐 건너 막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 그 활동가들이 명규 씨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책 안에. 네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중국 활동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고 명규 씨가 답을 하는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명규 씨가 그 중국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랄까? 그거 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대해서 뭘 제일 궁금해하는지 한국 활동가가 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받았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명규 씨를 답을 해줬는지를 약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생운동하는 사람이든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전태일 평전이랑 그 구해근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무조건 읽었어요. 아, 전태일 네. 평전이랑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 예. 그러니까 그 두 권은 무조건 읽었고 사실 근데 그 두 권 말고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운동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두 권이 번역돼 있는 한국 노동 운동에 대한 거의 유일한 책이라서 이제 다른 정보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 두 책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있고 그거를 거의 매년 같이 세미나도 하고 무슨 강연도 하고 이래요.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읽는 걸 수도 있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태일 평전 같은 경우는 70년대 그렇죠. 얘기고 60년대 70년대까지의 어떤 상황이고 이제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그 후부터 해서 이제 IMF 딱 직전까지를 다루는 책인데 학술 서적인데 이제 그 후에 20년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고 너네는 지금 어떤 상태냐 뭐 이런 게 이제 다들 궁금하신 거예요. 민주노총은 어떻게 됐고 뭐 최근 상황은 어떻고 학생운동 상황은 어떻고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딱 비슷하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고 많이 만났으니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고 제가 이제 중국어에 아주 능숙한 건 아니니까 이제 미리 다 써놓은 거를 달달 외우고 다닌 거죠.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저는 그 후로 구해근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굉장히 상황이 어두워졌다. 이제 민주노총이 96년에 파업을 성공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후로는 상황이 어두워졌고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당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렇긴 했지만 여전히 위기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많이 조직하려고 하거나 뭐 여성 노동자들의 싸움이 주목되거나 이런 흐름은 또 있다. 그리고 조합원도 꽤 많이 늘었다. 지금 거의 100만 넘었다. 그 당시 제가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업데이트 시켜주고 예, 싶네요. 업데이트 좀 시켜드리고 학생운동은 거의 망했다. 아,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저는 명규 씨가 워낙 잘 쓰기도 했지만 책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 사상 파티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에서 갔을 때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놨잖아요. 네. 사람들이 엄청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진짜 중국의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란 어떤 커다란 덩어리 말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참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보름 만에 2쇄를 제작하긴 했지만 또 안 좋은 반응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다면서요. 이제 제가 알라딘의 책 소개 페이지를 되게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댓글 같은 게 달리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안 읽고 그냥 그 별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별 5개를 달았는데 착장 죽장이라고 써놓거나 착장 죽장은 뭐예요?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다. 되게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댓글로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천안문 항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다 착한 그때 사람들 착한 사람들 죽었다? 그때 다 죽었다 이거예요. 정말 근데 나쁜 말이네. 그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 건 맞지만 착한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 많고. 우리한테 그럼 5.18 때 착한 한국인이 다 죽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를테면 하나의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를 써놓고는 별 5개를 매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흔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관련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그냥 기사 다 읽지도 않고 그냥 혐중정서를 드러내는 맞아요. 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 활동가들이 책을 보면 활동가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 많고 또 우리의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 존중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중국 혐오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시사인하고 한국 리서치가 한국인의 반중 인식 조사를 했는데 진보, 보수, 경제 격차 이런 차이 하나도 없이 일본이나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30 세대가 반중 정서를 이끌고 있는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했던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인식 조사에서 모든 나라에서는 50세 이상의 장년들에게 이제 아랫세대보다 중국이 더 부정적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2030 세대에서 더 강력하게 반중 정서가 나타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기에는 인터넷 문화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분위기 막 따라가는 네, 걸까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김치냐 파워차이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중국을 토픽으로 삼아서 굉장히 논쟁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제가 조사해봤을 때는 언론이 이상하게 전달하면서 생긴 오해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혹은 뭐 아주 뭐 개 중에 한 명이 한 말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네, 네. 근데 그렇게 확대되면서 생긴 오해들이 약간 인터넷상에서 워낙에 다들 인터넷 많이 하니까 커뮤니티 많이 하고 그게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된 것 같고 그 영향이 좀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근데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죠. 네. 중국 사람이 14억 명인데 인터넷에서 댓글 하나 보고 막 그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나 여러 가지 뭐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언론의 책임이 저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중국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도 글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쓸 때는 좀 조심하고 딱 그쵸.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중국인은 다 나쁜 놈들이야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이런 중국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태도죠. 맞아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고 언론이 좀 정말 정신 차려서 좀 보도했으면 좋겠고 이거 사실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닐 때가 많아서 네. 정말 좀 신경 써서 보도를 하고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제가 찾아보다 보면서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다시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로 돌아오면요. 명규 씨는 중국 활동가들을 만나서 오히려 한국 사회운동 현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였다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운동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해요. 제가 그 일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인상적인 평가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일본 시민사회가 과거에서 많이 변하지 못하고 노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데 명규 씨가 중국 사회운동과 중국 활동가들을 접하면서 본 한국 사회운동은 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20살 때 학생운동 한 거부터 시작하면은 꽤 많이 이제 겪고 나서 이제 갔던 건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운동은 사회운동 안에서 논쟁을 이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각자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가끔 뭐 어떤 연대체를 꾸려서 얘기를 해도 딱 그게 끝나면 그냥 끝인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단체도 많은데 이 합력이 잘 안 만들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 네, 좀 각자에 대한 약간 폐쇄성 이런 것도 좀 강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상대적으로 더 폐쇄적인 데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네. 그러니까 좀 더 그걸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다른 단체들 더 이제 다른 단체랑 교류도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데서 있었으면은 좀 덜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안 하던 상황에서 가서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중국의 활동가들은 좀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랑도 계속 거침없이 토론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우리랑 좀 달랐던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솔직한 얘기는 뒤풀이 때 많이 하잖아요. 술 먹을 때. 나 아까 사실은 막 이러면서 그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뒤풀이가 메인인 것처럼 그치, 얘기하잖아요. 그쵸, 항상 맞아요. 우리 뭐 행사하면은 끝나고 보면 우리 뒤풀이에서 얘기해볼까요?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메인이 아니라 이제 뒤풀이가 메인인데, 근데 중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더라고요. 중국 활동가들은. 끝까지 그냥 본 메인이에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우리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볼까? 이래요. 토론을 해볼까? 이래요. 그럼 약속을 잡아서 토론을 하러 가요. 어떤 장소에. 그러면은 거기 이제 차를 놓고 차를 따라 마시면서 막 4시간씩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은 계속 펜으로 적고 있고. 또 기록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대륙의 호걸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은 진짜 사라진 없어졌죠. 것 같아요. 예. 그냥 되게 사무적으로 좀 대하는 게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배워야 된다 생각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상 파티나 네. 이제 제가 실패 청년 파티나 이런 맞아요, 거를 맞아요. 참가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이름이었어요. 네, 그 이름 자체도 되게 아이디어가 딱 넘치는 건데, 거기 가면 이제 실패 청년 파티라고 하면은 자신의 실패담을 한 100 몇십 명의 참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또 이제 작은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안에.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커뮤니티도 만들고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뭔가 이런 게 좀처럼 잘 안 하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 않았던, 그리고 좀 고정된 어떤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에만 딱 맞추려고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점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실패 청년 파티 네. 네,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토론회 형식으로 똑같은 발제자와 토론자가 나와서 네, 우리는 좀 그 얘기하고. 발제자가 그냥 메인이고 나머지 듣는 사람들을 약간 너무 개그로 만드는 맞아요. 그런 게 심한 그런 것 식으로 같아요. 좀 네. 심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책에 보면 명규님이 중국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열정에 또 감동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 탄압 때문에 싸우다가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잖아요. 중국 사회운동에서 그 희망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한계나 과제 이런 것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를테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공회가 있어요. 노동조합을 국가가 정말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노동조를 못 만들어. 민주노조를. 그리고 또 최근에 막스 몇 년이었죠?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그쵸, 200주년이어서 그 해가 그 해가 그래서 엄청 크게 행사를 했으면서 자스커지 투쟁에 갔던 친구들이 막스주의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걸 다 폐쇄를 한다거나 못하게 했잖아요. 이제 이런 모순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의 모순점이나 한계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책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스주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잡아간 건 아니고, 그쵸. 이제 마르크스주의 학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있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중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니까 이제 잡아간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마르크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당연히 마르크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 실천을 해야 된다. 노동자 계급과 함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당연한 순순인데 막상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공장에도 가고 그랬겠죠. 졸업 선배들이나 그 학생들은. 근데 실천하려고 하면 잡아가는 아이러니가 중국의 이상한 점인 것 같고, 뭐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래서 뭐 국가박물관 이런 데 가서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전시회도 보고 이랬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공산당 배지를 달고 있는 당원들은 단체 관람을 이렇게 하고 있고 큐레이터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마르크스가 뭐 제일 인터내셔널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큰 이제 동양화풍의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벽 한가득 채워서 이제 그린 게 있는데 그 그림은 그 비정규직 어떤 노동자가 그 그림 사이를 왼쪽과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닌 것 같다. 그 배지를 달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자기 삶의 공간에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이라도 사회를 낫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자스커지 투쟁을 함께했던 이 학생운동가나 노동운동가만이 아니라고 해도 그 중국의 농민공들과 함께하는 뭐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자기 지역에서 뭔가 하는 다양한 이제 활동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굉장히 딱 선뜻 공개적으로 뭘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답답해하지만 어쨌든 계속 뭔가를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희망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게 좀 희망인 것 같고 또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그런 개방적인 태도 뭐 그런 점들 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활동가들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제 옛날에는 대학 학생운동 할 때는 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다 점점 이제 그냥 활동가 뭐 그냥 나 활동가라고 해도 돼 이런 수준까지 온 상황인데 활동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아 이분들은 진짜 혁명가구나. 맞아요. 네, 약간 좀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은 시간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사회 발전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필요한 행동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더 먼저였겠죠. 네, 근데 네. 그러면서도 약간 왜 우리는 이 열정이 별로 없지 요즘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네.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들의 신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스커지 노동자 성원단이라는 걸 꾸려서 자스커지 투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은 뭐 지금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한 절반 이상은 집 풀려나서 집에 갔지만 이제 뭐 어차피 연락 못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학교에도 못 가고 그리고 뭐 잡혀가 있는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전히 못 풀려나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뭐 약간의 간접적인 인적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체포된 뭐 활동을 금지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도 활동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그 민간 그런 좌파 단체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되게 많이 폐쇄되고 홈페이지 되게 많이 없어졌는데 뭐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뭐 한동안은 계속 그런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치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개인으로서는 계속 뭔가를 올리고 뭐 위챗 같은 데다 올리고 뭐 텔레그램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명규님이 만난 사라진 친구들도 있지만 또다시 만들어질 또 다른 운동을 한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명규님이 그동안 막 소개도 많이 해줬던 뭐 플랫폼 노동자들도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더 강력하게 계속 하겠죠? 약간 좀 탄압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그 청고장 씨 네. 얘기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근데 그 플랫폼 노동자 네. 청고장 씨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그 중국의 그 얼러머라는 그 음식 배달 플랫폼의 노동자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잡아간 상태고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와 달리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그 수수료를
높이도록 압박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수수료를 올리게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파업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파업을 워낙 많이 하고 좀 과격한 편이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만을 조직해서 그 배달 노동자 자신의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잡아가고 대신 그 사이에 이제 수수료는 올려서 좀 불만은 관리하고 낮아지게 네. 하고 네. 당근 주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떤 사회 운동에 대해서 대하는 이제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계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중국 정부가 그냥 갑자기 착해져서 플랫폼 그 노동자 수수료를 올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난 이제 한 10년 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속 싸우고 또 몇 달 전에는 분신도 하시고 그런 청과장 씨 같은 분도 있고 막 이런 결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배달 노동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인터넷 여론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요. 전화번호 좀 잡아드리고 애들은 조금씩 올려줘. 좀 조용해지게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중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다음에 뭐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좀 잘 싸울 수 있게 힘을 사실 우리가 좀 응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관심이 잘 다가가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명규 씨가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서 또 지적해줬던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바로 이제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우리는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의 그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프레시안에서 장석준 씨가 명규 씨의 책 서평을 쓰면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선 직접 교류나 연대를 만들지 못한 게 동아시아의 비극이고 또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왕성한 중심지가 된 동아시아의 가난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명규님이 이제 이런 국제주의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으로 갔다는 말도 책에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2018년에 갔으니까 돌아오고 나서도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때의 구상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해졌어요. 네, 여전히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그걸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그거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떤 그거를 좀 준비하고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고 이런 인식을 좀 넓혀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낸 것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낸 거고요. 거기 책에서 이제 뭐 동아시아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미디어가 필요하다라든지 뭐 상설적인 동아시아 국제연대를 위한 어떤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그 사상 파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어제 마감한 글 중에 글에 이제 일본의 조옥효라는 예, 되게 유명한 그 개간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원고 청탁이 와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한일 국제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로 썼는데 거기다 쓴 게 이제 그 촉진센터가 우리의 국제연대를 하기 위한 촉진센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걸 썼는데 좀 그런 거를 하고 싶고 저는 네 그래서 네 그런 고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나온 질문처럼 그런 촉진센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중요한 거는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지식인 사회들이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연대 우리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런 것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디어일 뿐인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같이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노동조합도 보통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 서구의 노동 운동과 교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오히려 많은데 이제 동아시아는 워낙 그 기반이 취약하니까 근데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드는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 기반을 만드는 나라에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본 운동은 많이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한국이 그런 걸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아시아는 동남아, 동북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시민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거는 우리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걸 저도 우리가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자각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은 우리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아닐까 그런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딘가한테 도움을 받는 네.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 얘기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면 좋겠어요, 명규님. 네. 혹시 중국어로도 낼 계획이 있어요? 뭐 중국어로 내봤자 출판을 못 하니까 맞아.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거 해적판 만들면 되잖아. 아,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중국에 계속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혹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들으신다면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중국 정부가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저는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운동을 할 공간을 허락하는 게 허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회가 더 질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무슨 뭐 연예인 팬클럽 계정 다 뭐 네, 없애고 막 맞아요.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로 근거로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역사 허무주의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클럽들이 너무 막 이상하게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한다. 돈 이상한 데 쓴다. 뭐 우유 버리고. 그러니까 뭐 우유 27만 통 버리고 이게 이상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이제 더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 청년들이 오히려 자기 고민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할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하고 연예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사회에게 이제 안 좋을 것 같고 중국 사회가 맞아요. 발전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공간을 허락해야 된다. 예, 그게 맞다. 여러모로 맞다. 뭐 명분상으로도 맞고 뭐 명규님 예. 지금 중국 들어가려고 네, 저 가고 싶습니다. 중국 분들 저 좋아하고 네. 중국도 좋아하고 그죠? 네. 네네 맞아요. 명규님 중국어도 잘하고요. 아, 네.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들에게라는 책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책인데 명규님이 되게 정말 기행처럼 쓰셔가지고 근데 기억에 남는 건 계속 춥다는 얘기긴 하더라고요. 베이징은 너무 춥다. 마음이 너무 추워서 네. 마음이 추웠나 봐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아직 못 돌아온 친구들이 많이 있고 집에 갇혀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운동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응원하고 지지의 마음을 보내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들도 중국에 대한 기사를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네,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연대를 또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네, 언젠가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 얘기가 홍콩, 대만,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우리 모두 하나의 책을 읽고 네. 함께 실패 청년 파티 같은 걸 같이 좋네요. 네, 모든 나라들이 같이 함께 네. 온라인에서 만나서라도 난 이런 실패를 했지만 우린 뭘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명규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명규 활동가의 바람처럼 동아시아 사회운동이 제대로 된 연대를 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아시아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